화장품은 어떨까요? 한한령 하면 화장품도 떠오르는데요. 화장품의 전망을 한번 찾아봤는데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조사한 자료는 JP모건의 이야기인데 좀 어둡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저 벌써 또 이렇게 한 주가 끝났습니다. 기리분들 만족할 만한 한 주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의 공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방산주가 좋았다고 하죠. 그런 영향인지 오늘 우리나라 방산주도 또다시 불기둥을 세우는 하루였습니다. 자, 미국에서 국방비 지출을 늘린다고 하죠. 1.5조 달러로 증액을 해야 된다고 하며 지난번 미국 증시에서는 로커드 마틴이 4%, 노스럽 그루먼이 2.3%, 그리고 드론주 같은 경우에도 막 급등한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방산주가 또다시 급등하며 왼쪽에 보이시는 하나시스템 20% 넘는 폭등까지 하는 모습이네요. 다음입니다. 그리고 방산과 조선은 항상 같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 와중에 조선주도 오늘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소식이 영향을 줬다고 하네요. 자, 외신에서 하나가 필리조선소 확장 그리고 미국 내 추가 조선소 인수를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하나디펜스 USA의 대표이사가 조선을 위해서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고 필리조선소는 도크가 2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배 만들기엔 너무 좁아요 라는 거죠. 그래서 확장을 위해서 여기저기서 논의를 하고 있으며 몇 년 내 미국의 다른 조선소를 추가 인수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 뭐 그런 기대감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와중에 자율무인 수상함을 공동 개발해 미국 해군에 공급한다는 소식도 나타나면서 조선주 오늘 오랜만에 또 상승한 모습이 나타났네요. 다음입니다. 삼전 닉스가 잘 나가니까 홍콩까지 가는 모습. 자, 작년에 홍콩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의 레버리지가 출시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것 때문에 홍콩 가는 사람이 있겠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엄청나군요. 최근 3거래일입니다. 3개월이 아니라 3거래일 동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100억이나 홍콩 가서 이거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고 나면 올라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2배로 먹겠다는 거죠. 그만큼 삼전 닉스가 많이 뜨겁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쨌든 지수는 계속 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주도 좋다고 하는데요. 뭐 당연한 흐름이겠죠. 증권주의 실적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초 흐름도 좋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실적 추정치가 증가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대신증권은 키움증권의 목표가를 4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지금보다 20%나 더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코스닥 시장 활성화가 시작될 건데 그때부터 코스닥 랠리 및 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해요. 자, 어코시죠. 어차피 코스닥의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지루하지 않게 빨리 그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우리가 진짜 돈 버는 타이밍이죠. 다음입니다. 올해 5G 투자 재개. 통신장비준의 소리 소문 없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RFHIC 작년 5월만 하더라도 만원대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38,000원인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과거처럼 뜨거운 테마주가 되면서 뭐 거래대금이 뻥뻥 터지면서 미칠 듯한 각도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실적 기대감과 함께 연일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증권이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늘 통신 장비를 미는 사람이 있죠. 하나증권의 김홍식 연구원. 이번에도 좋은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올해부터 5G 투자 기대감이 나타난다고 하고 그리고 28년부터는 6G 투자 기대감도 나온다고 합니다. 한이길이 야 또 속냐 5G도 제대로 안 되는데 뭔 6G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피지컬 AI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올해가 자율주행의 원년이다, 진짜 시작이다 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지금의 망체제는 이를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6G 투자 기대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모든 게 다 AI발 수혜네요. 다음입니다. SM 목표가 상승. 요즘 힘든 시간을 보내는 엔터주, 하지만 이 또한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한타증권은 SM에 대해서 목표가를 14만원으로 상향. 올해 기대되는 포인트는 중국 한한령 모멘텀 제부가
엑소 컴백, 그리고 신인 보이그룹 한 팀 데뷔 등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지금 정부 기조 자체도 충분히 한한령 모멘텀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 저렴해진 엔터주를 축축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SM의 실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작년에는 1조 1000억이 매출이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1조 3000억, 내년에 1조 4000억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는 아닙니다. 연평균 한 10% 정도 되죠. 그런 상황에서 올해 예상퍼는 18, 그리고 내년 예상퍼는 15, 여기에 중국 시장까지 열리게 된다면 급속도로 실적이 또 상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화장품은 어떨까요? 한한령 하면 화장품도 떠오르는데요. 화장품의 전망을 한번 찾아봤는데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조사한 자료는 JP모건의 이야기인데 좀 어둡게 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투자 의견 중립을 제시했고요. 4분기 어닝 쇼크가 예상을 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코스맥스도 중립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영업이익 쇼크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동남아시아 경쟁 심화가 그 이유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LG생건입니다. 이거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투자 의견도 중립이 아니라 비중 축소, 매도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 화장품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내 화장품은 괜찮은지 주말 사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음에 화장품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번 또 가져와서 이 이야기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최근 며칠 좀 올라줘서 그나마 다행인 네이버. 그런데 네이버 목표가 45%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주가가 25만원인데 목표가가 41만원이라고 해요. 자, 한번 관련 내용을 보자면 일단 메리츠증권은 네이버를 두나무와의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고 코멘트했습니다. 목표가 41만원으로 상향. 올해 2, 3월 내에 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때가 되면 시장의 관심을 또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네이버 아직까지 본격화되진 않았지만 탈팡이 효과가 어느 정도는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자, 네이버 왼쪽의 차트를 보면 이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은 지루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저점이 높아지는 구간을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 2주간 상승하는 양봉을 만든 것도 확인할 수 있죠. 2, 3월 내 이제 이러한 소식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30만원 라인, 이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겠네요. 다음입니다. 비트코인 슬금슬금 상승 중. 차트가 바닥을 만들고 있었던 비트코인 역시나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양자모 시대가 오면 올수록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저 멀리서 나를 해치러 어떤 사람이 막 달려오는 듯한 느낌. 그러한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과연 비트코인이 과거처럼 또 뜨거울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이브리드가 인기 최고. 요즘은 너도 나도 전부 하이브리드만 사는 시대라고 합니다. 작년에 판매된 차량 3대 중 1대가 하이브리드라고 해요. 그렇다면 가장 많이 팔린 하이브리드가 뭐냐? SUV입니다. 소렌토가 6.3만 대 팔렸고요. 카니발이 4.2만 대 팔렸고요. 산타페가 4만 대로 옛날에는 뭔가 하이브리드 하면은 이제 세단 느낌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SUV 전성시대를 맞아 1등, 2등, 3등이 전부 다 SUV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부 다 경유였을 텐데요. 어쨌든 전기차 캐즘이 이어지는 와중에 하이브리드가 자리를 잡고 있으며 이 하이브리드 시대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언제 다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날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2차 전지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겠죠. 다음입니다. 아틀라스 최고의 로봇. CS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바로 현대 아틀라스가 글로벌 IT 매체 선정 최고 로봇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틀라스의 자연스러운 보행 능력과 디자인, 인간과의 협업을 전제로 한 설계 방향 등을 볼 때 아틀라스가 완성도도 좋았고 안정성도 좋았다고 해요. 자, 그 수많은 로봇들 중에서 꼽혔다는 거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오늘 현대차 또 급등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지난번에 목표가가 40만원 아니었나요? 단 며칠 만에 거의 도달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CS 하니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CS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색적인 이제 새로운 기술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왼쪽에 보이는 음악 사탕이라고 합니다. 여기 도대체 뭔데? 하고 봤더니 왼쪽에 보이는 요 사탕 있죠? 요거를 입에 물면은 골전도 이어폰 아시나요? 그거랑 원리가 똑같게 사탕을 먹을 때 노래가 나오는 그러한 기기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초음파 시칼이라고 합니다. 버튼을 누르면은 초당 3만 번을 진동해서 힘을 안 줘도 칼질이 되는
초보 요리사도 뭐든지 싹싹싹 자를 수 있는 그러한 식칼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마음에 듭니다. 특히 이제 어머니들 손님이 부족할 때 뭐 무 같은 거 자르면 다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칼이 좀 싸게 나온다면 충분히 살만하겠네요. 다음으로는 양집사분들에게 좋은 기술도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용변을 보면은 우리가 그 배설물을 치워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물로 분해해서 배수관으로 흘려보내는 고양이 화장실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 이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기술도 있다고 하고요. 다음으로 요리 로봇 로시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요리를 하는 로봇은 아니지만 가전제품처럼 생겼다고 하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요겁니다. 사용자가 식재료를 전용 컨테이너에 담아두면 AI 센서가 재료를 스캔해서, 우리 요즘 흑백 요리사 보시나요? 그걸 보면 익힘 정도가 완벽하다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AI가 판단해서 딱 고기가 정확하게 익었을 때 그때 이제 다음 조리 단계로 넘어가서 맛을 최대한 극대화시킨 그런 기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건 저도 필요한 제품입니다. 강아지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나왔습니다. 반려견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상 징후도 알려주고 감정도 분석해서 우리 스마트폰으로 이 강아지 지금 삐졌음 이렇게 말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이 있나 봤더니 뭐 산책을 많이 하니까 너무 피곤해요 이런 말도 해주고, 실내 습도로 호흡이 불편해요 뭐 이런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성분들은 이제 네일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네일을 바로바로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단 5초 만에 네일 색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전기 신호에 따라서 입자별이 바뀌는 전자잉크 필름 네일 팁을 손톱에 붙인 다음에 그 손톱을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요 기계 여기다가 살짝 넣으면 색상이 샥 바뀌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네일 하면은 혼자 하면은 뭐 혼자 바르고 말리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기계가 뚝딱 해주니까 심플하게 자신을 뽐내는 뭐 그런 기계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소식 중 하나였죠. 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적용될 시기 지침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김치가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시기 지침은 그냥 우리 사람들이 뭘 먹으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건데, 일단 여기는 육류나 고단백, 고지방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당류 많은 것 무조건 피해라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뭐 전부 다 동의를 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꼭 먹어야 되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김치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장에서는 이 소식으로 대상홀딩스, 풀무원 등 김치 관련주와 식품주가 조금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입니다. LG전자 분기 적자. LG전자가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1094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9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특히나 시장에서는 1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은 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쇼크가 많이 나왔죠. 그 이유가 뭐냐? 작년 3분기 전 사업부에서 희망퇴직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나타났고요. 더불어 관세 비용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며 주력 사업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네요. 자, 다만 이 와중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신성장 동력으로 내세우는 전장, 냉난방 공조와 비하드웨어, 가전 구도 이쪽에서는 괜찮은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특히 전장 사업이 괜찮은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만 어쨌든 적자는 적자겠죠. 오늘은 4%나 하락하는 모습이네요. 자, 오늘 홍보회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주말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